인생 후반,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살고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얻어야 후회가 없을까? 어릴 땐 건강하고 시간도 많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선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 살았죠.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할 거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말한 나중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지금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상하게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깜빡 잊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고단한 삶 속에 묻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는 비워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더 채워서 무엇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더 모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려놓고 다 비워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건강이지. 맞아요. 가족과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채워진다고 나의 남은 인생이 완벽해지는 걸까요?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후반부는 얻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시간이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갈수록 시간은 참으로 바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의 하루는 길기만 했는데 지금의 하루는 왜 이렇게나 빠른지,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그리고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토록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가족들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조용히 즐기는 취미생활 등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때입니다. 보통은 지금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순간순간을 충분히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60대) 이상부터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요리를 배우거나 영어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코딩이라고 하는 개발자 과정을 공부하는 분도 봤습니다. 나이를 따지는 것은 정말로 시대에 뒤처진 생각인데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80세에 영어를 시작하신 어느 할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우느냐고 했지만 센터에서는 모두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하니 더욱 힘이 난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인생 후반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뽑아보면 어떨까요? 첫째, 사소한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작은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과의 인사, 동네 단골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읽고 싶던 책을 읽는 즐거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둘째,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김은 물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나 이외의 타인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셋째,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경쟁이나 성공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요리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울 때 설레고 배워서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나눔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나의 소중한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무언가를 절실히 찾던 누군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행위는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를 파는 것과 같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죠.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만난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들과 신선한 공기, 별 생각 없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과 각종 편의시설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매일매일이 고맙고 소중하게 생각된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나? 나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삶의 후회는 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신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만 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정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도 이 질문을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더 깊게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겠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갈수록 친구는 점점 줄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점차 줄어드는데 이런 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인가? 그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 타인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외로움 대신 사람 사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동양의 한 철학자는 당신이 살아서 찾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사랑하는 것. 둘째, 당신이 잘하는 것. 셋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세 가지 교차점에 당신을 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로써 인생의 후반전 일부는 이것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나이 든다는 것은 젊어지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늙겠지만 정신과 영혼은 삶의 무게만큼이나 오히려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완성보다는 안정감이 아닐까요? 한편 위대한 시인 타고르는 태어날 때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지만 각자 자신만의 방식과 색으로 그 선물을 풀어가야 한다. 그것이 인생 후반을 사는 의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렇게 있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해도 그 답변이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좋아하는 차를 마실 수 있고 벚꽃 피는 계절에 눈처럼 내리는 벚꽃을 구경하고 햇살 좋은 날 유유히 산책하며 소중한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의 후반전 대부분은 따뜻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질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다 같이 따뜻하도록 온기를 채우자라고 답하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책길이었습니다.